네. 안녕하세요. 기자연합회 총무를 맡고 있는 주혜영 기자입니다. 이사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주 시민과 문화 가족에게 새해 인사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오늘부로 제가 이제 한 3개월 됐는데요. 사실은 좀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과연 문화관광재단, 그 전에는 이제 문화재단이었었는데 문화관광재단으로 이제 바뀌면서 또 민선 8기 여주시정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라 거기에 좀 부응을 할 수 있을지 주변에서 좀 기대가 너무 커서 살짝 좀 부담도 스럽습니다. 네,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여주 다음을 슬로건으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글쎄 뭐 슬로건이라고 뭐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안다시피 여주는 그 뭐 경주나 부여에 뭐 못지않게 사실 문화유적지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 활성화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문화유적지하고 자연보존 상태의 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여주는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는 또 문화 관광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주 시민의 문화 복지를 구현하는데 재단이 지향하는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한 실행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뭐또 거창하게 물어보시니까 저희 재단이 사실은 이제 여주만 해도 약간 안타까운 거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한 40여 년간 전혀 개발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 문화의 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의 연구를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뭐 거주 이동 자체가 좀 쉽지 않아서 가능하면 그 여주 읍내도 읍내지만 가능하면 읍면동 12개 읍면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공연팀들을 끌고 그 면 소재지까지 가서 뭐 동네방네 음악회, 제목도 이제 동네방네 음악회 해가지고 이걸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가서 공연도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좀 문화 혜택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그런 쪽에 재단이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세종을 위한 구체적인 축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담입니다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뭐 대부분 사람들은 뭐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해서 뭐 S 뭐 전자에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느 그 주식 전문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량주보다 더 좋은 주식이 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대체 불가의 상품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 아니면 그 누구도 이런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회사, 이런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훨씬 큰 거다.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주는 뭐가 있을까? 대체 불가의 상품이. 그래서 제가 처음 딱 떠오르는 게 세종대왕릉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를 통틀어서 5천만 명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다 세종대왕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여주에 계시거든요. 그럼 이거는 거기다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잖아요. 이거는 뭐 여주만이 인정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만이 인정한, 세계에서 인정한 이 문화유산이 영릉 여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주를 대체 불가한 진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명릉을 이용해서 만약에 어떤 관광 콘텐츠를 만든다라면 이거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품이지 않을까 해서 사실 뭐 여러분들 안다시피 세종대왕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또 이분이 창제하신 한글이 요새 저도 영화 쪽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한류에 대해서는 그 파괴력을 좀 알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뭐 한 5만 명 이상씩 물론 이제 출발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제 뭐 대화하고 싶고 그 노래를 따라하고 싶고 해서 출발은 했지만 이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매년 2배씩 늘어난답니다. 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전 세계 인구가. 근데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그런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을 배우려면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류의 영향에 의해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한국말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그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 5만 명씩 매년 그걸 2배씩 늘어난다는데 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대한민국에서는 뚜렷한 기관도 없고 주로 이 사람 찾아가는 게 이제 해외에 있는 대사관을 찾아간다는데 사실 대사관에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그 수백 개의 언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한글만이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뜻이 있고 만든 내용이 있는 대한민국 그 영어가 됐든 뭐 일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그걸 만든 사람이 알려진 적은 없답니다. 유일하게 한글만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이에요. 그 만든 뜻이 백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역, 니은, 디귿 다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 다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글자는 전 세계에서 한글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자발적으로 일어난 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한글의 우수성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런 기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종대왕이 여기 여주에 계시니까 명릉 옆에 어떤 그 한글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파크를 만든다라면 그것이 또한 여주에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세종과 한글이라는 이 두 단어는 사실은 저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주거든요.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력이 떨어지면 처음에 출발할 때 이런 열심히 하려다가 나중에 힘이 딸리는데 힘이 딸릴 때 가장 큰 게 저는 명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명분에는 세종대왕과 한글을 따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임기 뭐 완성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렇게 뭐 첫삽이라도 뜨고 싶은 게 제 이제 꿈이라 한글 세종대왕 능 옆에 한글 테마파크를 아까 얘기했던 그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기도 하고 그게 여주의 저는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남한강을 테마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조금 요번에 제가 엊그제 그 오국나루 축제를 해서 뭐 외부에서는 대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뭐 평을 해줘서 참 고맙기도 한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냐면 사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요실력사 관광지 여기서 이제 오국나루 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그 강 건너하고 연결되는 출렁다리를 지금 공사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오곡나루 축제가 그 임금님한테 진상을 여주쌀을 진상하는 거잖아요. 오곡을. 그 이제 나루 이게 오곡과 나루가 합쳐서 오곡나루인데 나루에서 이거 떠나는 그걸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출렁다리 공사 때문에 거기를 다 공사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를 활용을 못한 거야. 황포도 때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이 오곡나루 축제하고 연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웠죠. 사실 그 뭐 세계 어느 나라 가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사실 저렇게 발전될 수 있었던 거는 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주는 아주 천만다행히도 이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유적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아름다운 강도 있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활용을 지금까지는 뭐 못했다는 개념보다는 좀 덜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저희 회사 관광재단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한다면 뭐 단순하게는 당장 오국나루 축제하고 뭐 4월달에 할 도자기 축제도 바로 옆에 강이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링크를 시켜서 하면 좀 더 멋있는 축제, 멋있는 뭐 그런 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강을 좀 가능하면 많이 활용을 해서 관광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뭐 보다 나은 축제를 기대가 됩니다. 미래 산업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재단만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뭐 3개월밖에 안 돼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저는 한 30여 년간 영화를 하다 보니까 뭐 국내 전국적으로 제가 아마 안 가본 장소가 거의 없었고요. 해외에도 많이 가서 촬영을 해봤는데 특히 이제 제가 만들었던 홀리데이라는 영화를 제가 전북 익산에서 그거를 이제 거기 제작자와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교도소 세트장을 줬거든요. 제가 교도소 세트장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걸 진 이유가 한국 영화를 찍던 드라마를 찍던 매번 교도소 씬은 서대문 형무소밖에 없어요. 그럼 매일 똑같아 장면이. 그 안에서만 찍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교도소는 사실 이걸 빌려주질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저것 때문에. 그래서 그 계속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가 조폭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매번 서대문 형무소가 찍다 보니까 너무 그림이 뭐 단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를 세트로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거기 지자체장 국회의원하고 알아서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준대냐 그래서 폐교만 좀 빌려주라 폐교. 근데 그 당시만 폐교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방이 계속 낙후되면서 학교들이 이제 좀 폐교가 거기서 17개가 있는 거예요. 익산에만 폐교가 17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 골라라.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저 직원들 시켜서 헌팅을 해서 그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거기다가 교도소를 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시에서 일부 받고 제 돈 가지고 이제 세트장을 줬는데 그 당시 한 10억 들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영화 찍으니까 너무 편하게. 거기 보면 뭐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그동안 찾아본 형무소에는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뭐 방하고 이런 거. 거기 운동장소부터 이렇게 모든 시설을 다 만들, 망대부터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영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그 익산에는 그 세트장이 있습니다. 있고 그 홀리데이, 제목이 홀리데이라는 영화인데 홀리데이 세트장 가는 길이라고 아주 팻말까지 있을 정도로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됐어요. 이 관광 명소가 뭐냐면 일반인한테보다도 그냥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거기서 찍는 거예요. 교도소 장면. 살짝 바꾸는 거죠. 외형만 바꿔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도 뭐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 지자체에서는 뭐 하루에 그 교도소를 빌리는 게 300만 원씩인가 준대요. 그러니까 벌써 15년 이상을 매일 300만 원씩 밀려있대. 몇 달씩. 그게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줬으니까 그 세트장을 이런 걸 활용하면 여주에도 이런 걸 만약에 접목을 시킨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되게 크겠다는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뭐 기대하는 거는 이제 많은 영화를 찍다 보니까 사실 뭐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자체하고라도 도시를 갖다 제가 여주 이 자그마한 도시에 이 시청 앞에 있는 그 중앙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가서 만약에 영화를 찍으면요. 거기 이제 막 대로변을 막고 막 이렇게 찍습니다. 찍으면 배우들 수십 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요거 일주일만 찍으면요. 여주가 들썩들썩합니다. 저는 그 효과를 알아요. 그게 돈으로 뭐 얼마 뭐 경제적인 뭐 이건 나중 문제고
도시 전체가 생기가 돌아요. 물론 이제 관공서나 시민들은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감수하면 도시 전체가 생기가 도는 그런 도시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47년 만에 여기가 지금 고향인데 고향을 돌아오면서 느꼈던 거는 너무 이렇게 좀 도시가 처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주라는 도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생기가 이렇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영화 팀들을 좀 많이 데려와서 좀 시장님을 좀 많이 괴롭히고 공무원들 좀 괴롭혀서 그들은 괴로울 겁니다. 그들은 괴롭지만 도시 전체가 시민들도 너무 좋아. 그냥 브라운관에서 보던 배우들을 옆에서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 이런 자리 만들어주면 시민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게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분위기를 업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기 지금 경영학 박사 그리고 영화 감독을 역임을 하셨는데 혹시 그 에피소드라든가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뭐 너무 많죠. 너무 그 중에 많고. 한 가지라도. 네. 뭐 영화를 찍다 보면 이제 뭐 보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개 같은 날의 오후라는 영화를 찍어서 해외에 베를린 영화제 출품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와서 그 영화를 보고 그때만 해도 이게 95년도 일이기 때문에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해외랑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그 영화를 보고 누군가가 이제 팩스가 온 거예요. 내가 베를린 가서 당신이 만든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명 깊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영화를 팔 수 없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아이고 웬 떡이냐 해가지고 이제 아이고 얼마 줄래? 그랬더니 US 달러 3,0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불이면 그 당시 환율이 800원이었거든요. 그럼 240만 원이에요. 그 프린트 하나 만드는데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된 말로 장난노나.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시 장문에 또 팩스가 왔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30만 명이다. 근데 네 영화가 너무 재밌게 봐서 근데 니네는 우리나라에도 5층짜리 그 개같은 날에 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그 아줌마들이 매 맞는 여자들의 한을 다룬 영화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얘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네 나라에도 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동질감을 느꼈고 내가 너무 재밌게 봐서 이거를 난 TV에다가 우리나라 방송국에 틀고 싶은데 30만 명밖에 인구가 안 돼서 3,000불이면 되게 많이 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3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도 있나.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보냈죠. 미안하다. 그냥 줄게. 3,000불 안 받고 네가 그렇게 내 영화를 잘 봤다니까 그냥 줄게 해가지고 제가 그 2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만들어서 자료를 보냈어요. 그냥 무료로. 그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우리나라 같이 추석이나 뭐 이런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념일 날 그걸 틀었대요. 너무 반응이 좋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편지가 온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네 영화를 봤다. 너무 감명 깊게 봤다. 진짜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영화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뭐 돈도 벌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야 이게 나 듣도 보도 못했는데 유럽의 어디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전 국민이 내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얘기 들으니까 내가 영화계에 발을 디딘 게 참 잘했구나라는 어떻게 뭐 일종의 그런 뭐 보람 같은 걸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동안에 뭐 기억에 남는 추억에 남는 게 많이 있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여주 시민 그리고 문화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저는 사실 제가 뭐 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오면서 과연 재단의 존재의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주시가 좀 이렇게 낙후돼 있고 그래서 재단의 존재 이유는 여주 시민이 행복해하는 길이다.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모토고요. 사실 문화 유적지가 많고 또 관광 활성화라는 게 결국은 이게 경제적인 부가가치거든요. 그러면 문화 유적을 잘 활용을 하고 거기에 또 자연 보존 상태가 되어 있는 자연보호를 갖다가 링크시켜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로 그 관광 콘텐츠로 만든다라면 여주는 명실상 부한 관광 활성화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은 여주 시민들한테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돌아가고 그것이 여주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저는 재단의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순열 우리 이사장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